약간 조련사 같지 않아요? 고만테. 그만하시죠. 근데 진짜 500kg까지 가능해요? 손님 한 명이면 딱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 10명 들어가도 되네요. Everywhere I go, in these busy streets, I'm a criminal. Every day and night, moving slow-mo in the fast life. 네, 안녕하세요. 뷰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림입니다. 오늘 옷이 뭔가 사파리 느낌이에요. 왜냐면 픽업 트럭이니까. 아, 네. 우리나라 요즘에 픽업 트럭 붐이잖아요. 그죠. 이 차량은 바로 조선 픽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국산 픽업 트럭을 대표하는 모델이죠. 맞아요. 칸.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G4 렉스턴이랑은 아예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렉스턴 그 차량에서 뒤에 이렇게 적재 공간이 생긴 건가요? 맞아요. 똑같은 그 플랫폼인 거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G4 렉스턴이나 렉스턴 칸이나 얼굴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릴이 되게 작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렉스턴 칸은 칸답게 좀 더 당당하고 무게감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육질 남자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 쌍용 엠블럼이랑 네. 이 레터링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쌍용 로고가 아니라 날개 로고였거든요. 아, 솔직히 저는 변경된 이 로고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그리고 저기에도 저렇게 써져 있네요. 조선 픽업. 여기 보시면 칸이라는 글씨 있잖아요. 네네. 마치 포드 F150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본닛이 이렇게 근육질인 본닛은 또 처음 봐요. 아, 물퉁물퉁하게 생겼죠. 네네네. 그래서 참 오프로드에서 잘 달리겠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라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하지만 이 밑에 너무 예쁘게 박혔습니다. 이게 없고 있고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하단부에 일자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자동차 폭이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데일리용 차도 되지만 오프로드를 겨냥한 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 보면은 진흙이나 막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오염에. 오염에 강한 소재로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구형과 마찬가지로 깜빡이는 이 눈썹 모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이라인처럼. 이 하얀색? 네네. 이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사실 사이드 뷰를 보시면 대부분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은 변경된 게 거의 없잖아요. 네네. 옵션을 추가해야 좀 더 오프로드 느낌이 나게 바뀌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레딩이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여기가 클레딩 부분에 약간 톱니바퀴처럼 돼 있으니까 맞아요. 좀 더 강인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올록볼록. 휠 인치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거 옵션으로 선택하면 또 블랙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블랙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18인치 휠이에요. 근데 어쨌든 타이어 직경은 커가지고 뭐 연비적인 측면이나 오프로딩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단부 사이드 가니쉬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추가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사이드 스텝도 좀 더 두꺼운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터치식은 아니에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가 다 블랙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크롬 무딩이. 이게 크롬이네 나름. 네네. 어쨌든 크롬이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잘 올라가시네. 저 동물들 만나러 온 것 같아요. 약간 조련사 같지 않아요? 네, 오늘 약간 옷이 그래요. 약간 고만테. 그만하시죠. 멍청이. 렉스턴 스포츠 칸 하면 적재 공간이죠. 맞아요. 여기 되게 깊숙하다. 네, 깊고 되게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렉스턴 스포츠는 좀 작거든요. 네네. 렉스턴 스포츠 칸은 확실히 적재 공간이 커서 충분하게 위에서도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리어도 예쁜데요? 예전에는 솔직히 벌브 타입이래 가지고 전혀 매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LED 타입의 면발감까지 되니까 너무 예뻐졌죠. 전 면발광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 얘는 뭘까? 얘 엄청 크리스탈 같은데? 개 깜빡이 같아요. 그럼 한번 틀어볼게요. 네, 생각보다 되게 은은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뒤에 특이한 게 적재함 도어 보시면 이 네네. 칸이라는 레터링이 써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음각이에요.
원래는 예전에도 양각으로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플라스틱 가드가 덧대지면서 세련돼진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포드의 F150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바디 컬러를 동일하게 써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이. 네네. 근데 진짜 500kg까지 가능해요? 손님 한 명이면 딱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 10명 들어가도 되네요. 이게 지금 뚝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옵션을 추가하면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폐 안 끼치기 위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훅 내려가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델은 진짜 깡통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네. 그만큼 옵션이 거의 추가가 안 된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약간 튼튼한가요? 거기 앉으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무서운데? 앉으셔도 돼요.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저 앉았어요. 안정감 있어 보여요. 네네. 원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베드라이너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커버예요, 커버. 띄었다 붙일 수가 있는 게 여기 지금 나사가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아, 그럼 오염에 되게 좋겠다. 오염은 솔직히 베드라이너도 괜찮은데 이건 어쨌든 깨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올라가 볼게요. 네, 그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아, 아파. 저 멍들었어요. 네. 아니, 전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 공간이 진짜 큽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합성 10명.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림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정도 능력은 제가 안 돼서. 여기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재밌겠다. 왜냐하면 평탄화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곳곳에 이렇게 걸 수 있는 고리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솔님이 지금 위에 머리 공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상태로 누우셔도 지금 다리 공간이 엄청 남습니다. 맞아요. 일어나시죠. 실내 리뷰 하셔야죠. PPD? 솔님이 딱 타니까 확실히 큰 차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 그리고 사실 픽업 트럭 실내 조금 많이 봤었거든요. 콜로라도도 보고 네네네네. 포드 레인저도 보고. 네. 근데 솔직히 실내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칸이 제일 으뜸인데요. 맞아요. 실내는 솔직히 말해서 국산차가 못 따라와요. 맞아요, 못 따라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에 있었던 날개 엠블럼이 사라지면서 쌍용 로고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여기 이렇게 버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이그로시. 네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여기 LCD예요. 네, 양쪽에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가운데는 7인치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요. 인포테인먼트는 지금껏 제가 봐왔던 픽업 트럭 중에서는 제일 크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9.2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G4 렉스턴은 이제 전자식 기어노브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렉스턴 칸은 스텝 게이트 방식의 기어노브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픽업 트럭은 약간 땡겨야 제맛인 것 같아요. 아, 약간 드드드득 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약간 다다다다 막 이런 느낌. 현란한 약간 손놀림. 약간 아파. 그리고 핸드폰 충전 패드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네. 깊숙하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픈 형식이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열에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센터 페시아는 카본 패턴 무늬로 적용이 돼 있네요. 네네. 전체가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픽업 트럭 같지 않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포드 레인저 보고 진짜 실내는 다 플라스틱 덩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혀 다르죠? 네네.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까지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컵홀더 2개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 보시면 나름 뭐 공간이 나쁘진 않아요. 딱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어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컵홀더가 2개나 적용이 돼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2개로 따로 적용이 된 건 좀 처음 봐요. 요즘 새로 들어온 수입 픽업 트럭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그건 5년 전에 나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전동식이에요, 여러분. 픽업 트럭이라서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열 한번 공간 볼까요? 네, 저한테 맞추고 지금 바로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잡고
그리고 B필러에 손잡이가 딱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편하구나. 솔림 딱 앉았을 때 작아 보이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생각보다 편해요. 등받이 각도가 솔직히 픽업 트럭 하면 90도잖아요, 거의. 네네네. 이거는 그래도 좀 눕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더 탄탄하게 만든 것 같아요. 시트를. 그리고 헤드룸 공간이 와, 이게 주먹 한 3개는 들어갈 것 같고요. 차체가 높다 보니까 저는 헤드룸 공간을 생각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훨씬 더 무릎 공간도 한 주먹 한 2-3개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온도 조절 장치는 없지만 네. 이렇게 공조기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역시나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상당히 낮죠. 맞아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도 충분히 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단점을 좀 꼽자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리어 윈도우를 열 수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다. 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네. 지금 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컵홀더까지 적용이 돼 있겠죠? 네네. 네, 지금까지 솔림과 함께 렉스턴 스포츠 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네네. 국산차의 픽업 트럭은 이 차량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픽업 트럭 하면은 미국 차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격에 픽업 진짜 트럭이 저렴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갑니다. 포드도 예쁘긴 한데 예, 예쁘긴 하죠. 솔직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가격이 무슨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뭔가 나만의 공간을 확실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픽업 트럭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동물들 사육하러 갈게요. 안녕. 안녕.